were made after Biden spent his entire career letting China steal our jobs and raid our factories. And let me tell you something, if he ever won, China will own the United States, okay? They will own it. Very good review last night MBC News Town Hall in Miami. Thank you. 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마이애미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MBC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아주 좋은 굿 리뷰였다. 그 다음에 Four numbers are looking very strong. 유권자들이 가장 강력해 보였다. 많은 관중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열정, 빨간 어떤 그 트렌드가 열풍이 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뭐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그런 행동을 안 하면서 바이든에게만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은근히 뭐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여러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의 뭐 둘째 아들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패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맨날 바이든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랜드 폴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상원의원이 해리스 러닝메이트죠. 바이든 후보의 해리스 의원과 조 바이든이 프래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 이제 프래킹이 뭐냐면 세일 오일을 채취하기 위해서 하단부에 이제 수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바위를 돌 같은 걸 이렇게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이게 그 원유의 어떤 에너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치로 알려져 있고 보니까 그 해리스랑 조 바이든이 이 석탄 산업을 아주 끝내는 걸로 결정한 모양이야. 근데 이제 그 뭐 타운홀 미팅에서 에너지 사업의 뭐 일자리는 뭐 감소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랜드폴 상원의원은 3조 달러 세금이 미국 경제에 뭐 잘못된 처방일 수도 있다.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그 증세는 경제에 특별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지지율이 일부 만회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뭐 경합주 쪽에서도 한 5% 정도 트럼프가 지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가 다시 어떤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어떤 그 파괴력이 좋은 폭탄을 뭐 터뜨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2016년 대선에서는 이제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폭탄의 어떤 그 모습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둘째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조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을 이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에서 상당히 대가성 페이를 지급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권자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업무 수행 능력이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업무 수행 능력에 비교적 호의적인 사람이 48%,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2012년도에 그 재선에 출마하기 직전에 그의 지지율도 똑같이 우연찮게 48%네요.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일부 만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찬성하는 쪽보다 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증가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뭐 단순히 업무 수행 능력이 재선 전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과 거의 똑같았다 뭐 이런 상황만 가지고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강력하게 지지한다가 뭐 30 몇 프로죠? 상당히 아직까지는 뭐 저조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다른 뉴스인데 뉴데일리 구글 트렌드로 보니 트럼프 미 전역서 바이든 압도 뭐 이런 기사인데 이제 구글 트렌드로 이렇게 봐서 대선의 뭐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뭐 그런 일부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 그 트럼프 최근 1년간 한 바이든보다 한 5배 정도 뭐 검색량이 증가를 했다. 뭐 이것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보는 뭐 그런 시각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66,420명 미국에서 지금 뭐 브라질도 39,914명 그리고 뭐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 상황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리제너론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뭐 이거를 리제노리온을 무료로 뭐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 레드 웨이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아주 역사상 최고로 큰 레드 웨이브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붉은 물결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공화당 색이 일단 빨간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점점 어떤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의 이점 때문에 이런저런 뭐 이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슈로 인해서 그의 지지율이 다소는 상승하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1000달러 3조 1000억 달러가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차피 돈을 찍어서 대차 잔고를 증가시켜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돈들을 빌려서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금 뭐 브라질, 뭐 인도, 뭐 이란 뭐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가파른 미국,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이네요. 이 3개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거의 뭐 신규 확진자의 한 5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쉽게 꺾이지 않는 뭐 감염자 수와 그 다음에 뭐 사망자 수도 뭐 지속적으로 뭐 증가를 하고 있고 유럽은 다시 뭐 잠잠해졌다가 다시 증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브라질, 인도, 미국 뭐 이게 세 개국을 이렇게 합치면 얼추 뭐 30%, 한 50%가 넘네요 벌써. 중요한 거는 브라질, 인도, 미국에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뜬금없이 또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 쪽에서 또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탈 케이스도 보면 거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4천만 명을 지금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5천만 명을 돌파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 이 규모가 계속 증가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좀 감소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뉴 케이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뭐 40만 명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의 기울기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뭐 그런 분위기라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꺾이던가 뭐 이런 일은 없고 최근에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 이러한 신규 확진자가 증가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를 좀 파악을 했던 그 자료실에 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복자 수는 이렇게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뭐 고점을 뚫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회복자 수가 상승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하락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각국의 이제 병상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체 확진자 중에서 치료된 뭐 사람이 거의 한 96%대를 유지를 하고 사망률이 한 3.6%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치사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뭐 치사율의 절대치는 크게 낮아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도 치사율이 3.6%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4천만 명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제 1%만 따지더라도 40만 명이잖아요. 40만 명. 3% 따지면 120만 명이 넘게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뭐 글로벌 어떤 자산 동향을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선거에 다가오면서 지금 뭐 달러 지수가 지난주에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93.7을 뭐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기사고요. 지금 코비드 우려가 증가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 락다운이 시행되고 있고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그 인민은행에서 지금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부양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떤 부양안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고 지난주에 어떤 실업자 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그것도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소화를 하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차트는 지금 미국 그 3년물 채권 수익률하고 이제 파란색이 달러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소폭 반등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2016년도 말에 달러 지수하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달러가 급등을 하고 이자가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시장의 기대는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중금리가 거의 3년물이 0.1853이거든요. 그래서 0.1853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뭐 그런 분위기고 전에는 이제 달러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017년부터 뭐 급등을 해서 한 3%대까지 뭐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뭐 추가적인 뭐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동안 많은 돈을 풀어서 3년물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달러 지수가 문제거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이게 달러 지수가 오히려 일부 뭐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달러 트렌드가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달러 트렌드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달러 트렌드가 내려가는 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아까도 언론 보도에서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달러 트렌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트럼프 지지율도 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달러 트렌드가 추가적으로 달러 지수가 오늘 93.70인데 이게 88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다. 위안화가 지나치게 강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를 강세를 방지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위안화 강세 원인이 과연 뭘까요? 지금 기사에서는 외국인은 위안화 채권에 1,082억 원을 투자를 했다. 이거는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위안화 채권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금액도 890억 달러에 이르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원인은 중국이 외국인의 채권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를 하고 특히 그 투자 입장에서는 미국채 10년물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한 2.45% 정도 중국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따라 돈이 몰려가면서 위안화 가격이 지난 7월 이후 5.19%나 상승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꺼려왔다. 왜냐하면 이제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수입품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증대가 되고 이러면 어떤 국가 뭐 재정 부채도 뭐 증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선에서 이제 위안화 강세를 용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국 그 인민은행에서 취한 조치가 이제 증거금을 폐지를 한다. 그동안은 외국 통화를 매입할 때 인민은행에 예치하는 증거금을 한 20% 예치를 한 이후에 외환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이 20%를 폐지를 하면서 달러의 매수 수요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일단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하면서 일단 위안화가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절하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안화 절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CNBC에 따르면 중국은 4월에서 7월 138억 달러 규모, 일본 돈으로 1조 4,600억 엔
일본 국채를 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0%대인 일본 국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언뜻 이해되지 않은 행보다. 중국이 일본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익스포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줄이는 한편 위안화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서 위안화 가치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를 대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방안들이 없고, 옛날에 이제 홍콩을 통해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이래서 일종의 위안화의 어떤 그 평가 절하 노력들은 일부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홍콩이 일단 중국의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위안화 중국 경제 강세는 중국이 올해 1.9%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 세계 뭐 유일무이하게 성장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뭐 미국의 대선 이슈에 따라서 가령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퍼주겠다, 이것저것 안 가리고 퍼주겠다 하려고 하면 어차피 비세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 비세 채권으로 인해서 일단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저편에 있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한다. 이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위안화가 그동안 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 위안화가 약세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게 뭐 어떤 자연스럽게 약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부 중국에서 그들의 어떤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해서 일부 고시환율을 좀 다소 높게 이렇게 발표하는 뭐 이런 전략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안화가 국제 중심 통화로서 역할은 아직 미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gain 7% on Joe Biden. 뜬금없이 트럼프가 7%를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흑인도 한 23%가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게 이제 뭐 저거한 게, 이게 여론조사는 그 이전에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지난주에는 12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이제 앞선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단 5% 차이로 트럼프가 뒤지고 있다. 아주 근소하게 맹추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이슈가 나온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 나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 일단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 바이든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어떤 일정 금액의 대가성 어떤 부패에 연루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 후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2,500명 유권자 대상으로 해서 10월 7일, 8일, 11일, 13일 라문센 리포트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50%에서 근소하게 5% 정도 지금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상해 지수하고 그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본 그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 상해 증시가 상당히 좋고, 중국이 위안화가 가치가 상승하면 할수록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중국으로 모이고, 그래서 위안화로 표시된 뭐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뭐 중국 경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뭐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통화를 보면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 위안화가 좀 강해진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 그에 따른 위안화 평가 자산인 상해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 하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거의 뭐 한 2012년부터 한 14년, 뭐 15년 요 사이에는 중국과 미국이 뭐 같이 어떤 다산법을 일어난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일단 2016년 뭐 이때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나름 달러 지수는 선방을 했는데 중국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요게 이렇게 보니까
17년, 16년 때부터 뭐 상호 뭐 디커플링이 일어난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해야 어떤 그 중국 위안 자산들이 상승을 한다. 여기에 컨셉을 맞추고 가령 바이든이 뭐 후보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면 중국 자산에 대한 어떤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되면 달러 지수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그 반대 개념인 상해 지수라든가 중국 자산, 그다음 위안화 자산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누가 이제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정치 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법에 관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안 좋은 뭐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조 바이든 상대편의 어떤 그 정치적 부패 혐의를 거론하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5포인트 정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전국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아직도 두 자릿수 이상 뭐 우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스윙 스테이트에서 펜실베니아나 그 다음에 어디요? 이런 그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뭐 지지 호소 연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돼도 하여간 우리 어떤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내년 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일단 그 팬데믹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안을 어떤 좀 확대해서 시장에 뭐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초에 다시 시작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소 이제 그 시장이 불안해지는 뭐 11월, 12월 정도에 일단 그 글로벌 뭐 자산들을 일부 뭐 매입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어떤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프로핏 테이킹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